김영준. 실제로 제가 이제 이번이 17대 총선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여당의 승리를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앙일보 뭐 이름을 거론해서 뭐 합니다만은 당선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같은 게 있어요. 앞으로 외교에 더 치중할 게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우리 미국, 일본에 치중했으니까 중국이라고 답을 했는데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열린우리당 당선자들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요시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당선자들 대상으로 각 언론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우희정 대표를 비롯해서 최강욱, 뭐 한병도 다 여러 가지 아주 미묘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일순간에 180석을 얻은 그 여당의 승리가 몇 달 가지 못해서 완전히 국민들의 눈 밖에 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국가보안법 문제 다시 나오죠. 여러 가지 어떤 뭐 무리하게 어떤 검찰을 흔드는, 검찰총장 흔드는 얘기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해야 될 것은 정말 냉정하게 말하자면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차분하게 읽고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전문성과 야당의 협치를 통해서 가져가는 일이어야지. 그래서 빨리 그 초선 의원들이거든요. 다 대부분 초선 의원들의 입단속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예. 당청 협의를 통해서 한 방향 정리를 해야지. 개별적 의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번에 다선 의원들이나 기존의 민주당 의원들하고의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도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고 그런 것을 초선 의원들 몇몇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전체 당이 흔들어지는 것이 막아야 되는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셔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신라젠 사건이나 라임 사건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사실은 선거 전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기소 여부는 미뤄뒀단 말이죠. 네. 선거가 이제 끝났어요. 여권이 압승을 했어요. 과연 윤석열 총장은 검찰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기소를 포기하게 될까요? 뭐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랄지 이광철 비서관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유죄라고 보고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추측이죠? 네, 제 개인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선거 전에 불러서 조사했잖아요. 근데 불러서 조사할 때는 이미 증거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고 근데 그때 임종수 전 비서실장이랄지 이광철 비서관 부를 때 굉장히 언론에 논란이 많았어요. 더구나 여당이랄지 청와대에서도 반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 자체를 보류해놨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냥 시간만 뒤로 좀 갔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선거 전에 13명을 기소했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그와 관련된 사람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광철 비서관하고 임종선 비서실장인데, 전 비서실장인데, 그거 자체를 증거가 없어서 그냥 보류했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고. 임 전 실장은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렇죠. 검찰의 어떤 입장이 그럴 거라는 걸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 검찰의 어떤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검찰에 이렇게 하는 이 패턴을 보인 말이죠. 특히 신라젠이랄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바로 관련자들을 구속했잖아요. 예. 그건 영장 청구 구속했어요. 예. 그것은 선거 기간 동안에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선거가 끝나냐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사를 해놨다고 저는 봐요. 예. 이미 칼을 갈고 증거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선거가 뭐 여당이 압승이 됐건 야당이 승리를 하든 그거 상관없이 바로 치고 가겠다. 그래서 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오히려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정치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생각보다도 제가 볼 때는 4월 15일 선거 끝났어요. 그러면 어떤 텀을 놔두고 압수수색하고 영장 청구 그럴 거라고 대부분 많은 법조인들이 생각을 했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치고 들어갔거든요. 그 자체는 더 많은 역풍이랄지 바람이 불기 전에 수사를 이미 그 전에 칼을 갈고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빨리 우리의 길을 가서 마무리하겠다. 그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견해 주셨고 예정된 재판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선 끝 재판 시작. 먼저 조국 전 장관의 비리 의혹, 청와대의 비리 의혹.
오늘이죠. 4월 17일.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 감찰 무마 의혹,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이달 말부터 정식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 공범으로 기소돼 조국, 정경심, 조국 부부가 함께 나란히 피고석에 앉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은요. 최강욱 당선자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표해줬다라는 혐의 관련해서 첫 재판이 21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재판이 받게 생겼다는 거죠. 특히 검찰의 수사 내용에 따르면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건네며 아드님이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4월 21일 재판. 그리고 이틀 뒤 4월 23일 무슨 재판이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송철시장, 황운하, 한병도 당선인 등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줄줄이 재판이 잡혀 있거나 공판 준비 기일까지 예정이 돼 있군요. 이제는 진짜 선거 국면이 아니라 재판 국면이겠어요, 고승덕 의원님? 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공교롭게도 선거 이후로 지금 재판들이 미뤄진 뭐 그런 모양이 됐는데요. 재판에서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측 증거 얘기도 나올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되게 되면 그 당선된 분들이 이제 그 배지를 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고요.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네. 또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과연 뭐 어떤 실형이라든가 좀 중한 판결이 나올까 저도 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유죄 무죄를 떠나서 만약에 결과가 이제 징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역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근데 과거에 이제 사례로 보게 되면 이 배지가 떨어지는 것은 언제 떨어지냐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야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임기 상당한 그 기간은 이렇게 수행하면서 지나가는 뭐 그런 걸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뭐 예컨대 검찰이 확보했던 증거들,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사실상 뭐 금지됐기 때문에 김광삼 변호사님, 저희들이 취재를 통해서 아름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검찰의 수사 내용 등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컨대 조국 부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랄지 앞으로 예정돼 있는 뭐 최강욱 당선인의 재판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재판 과정에서 다 전해지겠죠? 일단 이제 조국 가족 비리 감찰 무마 의혹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많이 언론에 많이 나왔고요. 또 재판이 이미 시작이 돼서 전에도 뭐 그 이면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재판이 이제 그 선거 개입 사건이거든요. 근데 선거 개입 사건은 사실 이제 법무장관의 이제 추미애 의원이 수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베일에 가려진 측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선거 개입 사건의 실체 내부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건 많이 있지 않아요. 물론 그전에 이제 언론에서 추측해서 뭐 함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어떤 전달을 겪었고 음식점에서 누굴 만났느냐 그런 것들은 추측적으로 됐지만 그거하고 사실 법정에서 나오는 이야기, 증거하고는 전혀 더 틀릴 수가 있거든요. 증거와 진술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선거 개입 사건이 진행되면서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실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거의 뭐 증인의 진술 아니면 증거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과연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일파만파 여론의 향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앞으로 예정돼 있는 검찰의 수사와 또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